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잘 팔지 말고 잘 사게 말하는 법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 황인식이고요. 제 소개는 잠시 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일단 오늘 이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라이브 커머스가 정말 많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파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많은 대표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잘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쉽고 그리고 알아듣기 편하게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거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함께 소통하면서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목차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강의들은요. 먼저 강사인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겠죠.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는 과연 어떠한 방송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송을 해야 방송이 잘 팔리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잘 팔리는 말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잘 팔리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당황하는 질문을 받거나 그리고 고객들이 여러 가지로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더 관심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100% 만족하면 좋겠지만 만족하지 않고 거절할 때는 과연 그 거절을 다시 거절해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라이브 커머스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열리면서 저도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고 그리고 쇼호스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요즘 쇼호스트를 하는 방송인들을 보면 되게 잘생겼다, 예쁘다, 그리고 또 물건을 잘 팔 것 같은 호감형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때요? 제 얼굴을 보시기에 이것들에 충족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쇼호스트를 하냐고요? 바로 제 이름처럼 조금 더 상품을 인식시켜드리고 좀 푸근한 이미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강의도 조금 더 인식시켜드리고 조금 더 알맹이만 쏙쏙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과연 왜 중요하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말을 해야 될지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나운서와 그리고 MC 일을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가 딱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게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이제 점차적으로 점점 더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작하시는 우리 대표님들도 지금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저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말을 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지 쇼호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탐구를 했습니다. 아나운서의 일과 그리고 쇼호스트의 일은 조금 같지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나운서의 일이 아닌 쇼호스트의 말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함께하게 되신 분들께서는 절망은 잠시 접어두시고 이제
조금 더 매력 있게 말하시고 상품을 매력 있게 소개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하다 보면 제가 방송을 많이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링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뽑아왔습니다. 전문 쇼 호스트들과 일반인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뽑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대표적인 방법, 대표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인데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올라오는 댓글에 소통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소통이 되기 때문에 상품이 팔리지 않고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상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사가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아침 먹었고요. 점심 이렇게 먹었습니다. 오늘 너무 날씨 좋죠. 너무 이제 앞으로 저는 밥 먹을 계획인데 이 반찬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소통하시는 건 좋지만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계셔서 과연 이 방송에서 무엇을 팔려고 하는 건지 이 방송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조금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소통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많은 방송에서 섭외를 받아서 가다 보면 대표님들께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저희 제품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소개해 주시고 요게 소개해 주시고 이것도 소개해 주세요. 정말 1부터 20가지의 장점이 있으면 이 20가지의 장점을 다 소개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방송에서 하나부터 20가지의 이 장점을 모두 다 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쇼 호스트들은 이 20가지의 장점을 모두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장점을 추려서 3가지, 4가지 정도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20가지를 다 말하게 된다면 아마도 장점이 오히려 더 지루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을 추려서 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우리 제품 너무 좋죠. 그리고 우리 제품 너무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표현이 되게 된다면 조금 과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셀링 포인트 그리고 많은 장점들은 조금 더 간추려서 얘기를 하시라고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스피치 전달력 부족이 우선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치, 결국 쇼 호스트들이 먼저 수업 아카데미에 들어가서 받는 수업이 뭐냐면 발성 발음 교정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사람에게 전달력이 잘 되어야 상품을 더 전달력 있게 매력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 포인트는 스피치 발음 발성을 연습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이 상품의 장점이나 단점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소개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전문적인 쇼호스트가 아닌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발성 발음 물론 중요하지만 조금 더 장점이 있다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그리고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조금 더 전달력 있게 아니면 혹은 내 말하는 게 어색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무조건적인 상품 설명입니다. 너무 구성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 하나를 판다고 했을 때도 고구마에 대한 상품, 칼륨이 어떻고요, 이 칼로리가 어떻고요, 어디서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쭉쭉 계속 나열이 되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지.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내용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줄여서 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상품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상품 설명 안에 그 안에 스토리가 녹아 있다거나 아니면 그 상품 설명 안에 조금 더 사람이 사고 싶게 만드는 그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핸들링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방송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상품을 앞에다 딱딱딱딱 놓아두시고 그냥 얘기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게 들어서 보여주고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생수병을 하나 설명을 할 때도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조금 더 가까이 보여주면서 이 생수병 잘 보이시죠? 이 생수병은요, 여러분, 투명해서 더 예쁘고요. 그리고 우리가 꾸밀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물, 제주 삼다수, 여러분, 진짜 몸에 좋은 것들만 그리고 가득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최저가로 만나보세요. 이렇게 조금 더 이 상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내가 핸들링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 부족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고객은 뭘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고객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한다면 고객들에게 조금 더 내 상품을 잘 어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고객은 주부일까? 회사원일까? 그리고 누구지? 지금 저녁 방송인지 아침 방송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감안해서 방송을 하신다면요. 고객들과 소통을 할 때도 조금 더 쉽고 그리고 고객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고객의 설득력 부족. 쇼호스트는 아나운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제품을 설명하는데 사고 싶게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시지만 고객을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제품을 사고 싶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누가 물건을 잘 파느냐, 그리고 더 상품의 가치를 올리느냐, 매출을 올리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대답에 대해서 설득해 주시고 그리고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더 사고 싶게 만드는 말을 오늘부터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방송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B, A 다시 구조라고 저는 좀 쉽게 적어놨는데요. 쉽게 말해서 오프닝 그리고 장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부연 설명을 B에서 해주고요. 그리고 A 다시 마지막 엔딩을 클로징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A에서는 오프닝은 짧고 강렬하게 이 상품의 전체적인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 처음 들어온 유입된 고객들이 끝까지 방송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면서 고객들에게 이 상품을 사서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그리고 방송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A-는 처음 했던 그 오프닝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딱딱딱딱 짚어주면서 이제 마지막 혜택과 그리고 오늘 방송의 전체적인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래서 얼마 정도 걸리느냐? 제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 대부분 1시간 동안 계속 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 방송 어떻고요? 이 제품 어떻고요? 이래서 좋습니다. 저래서 좋고요. 그리고 이래서 좋으니까 한 번 더 사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계속해서 말을 풀어 가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할 말이 없으셔서 관객들과 소통을 하고 고객분들과 이 얘기를 하시고 상품에 대한 얘기와는 전혀 멀어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쇼호스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쇼호스트들은 이런 A, B, A 다시 구조를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짭니다. 그리고 이걸 방송이 60분이라면 10분이면 6번, 20분이면 3번 이렇게 돌리거든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A, B, A 다시 오프닝 그리고 클로징까지 내가 이 상품을 방송을 준비하면서 딱 준비하셔서 고객들을 싹 끌어오실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6번 그리고 혹은 3번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결국 고객들은 내 틀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제품을 판매할 때 그리고 방송을 시작할 때
잠깐 이 오프닝 그리고 상품의 어떤 점을 살릴지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조금만 생각하셨다가 방송에 들어가시면 고객들은 나의 이 멘트 속에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상품에 대해서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ABA 다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송 PT라고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먼저 오프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좋은 점은 우리 대표님들께서 직접 혜택을 정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홈쇼핑을 보더라도 홈쇼핑에서 저희 사은품 이거 드립니다. 그리고 사은품 요거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하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처럼 오프닝에서는 혜택 그리고 가격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가거나 음식점에 가거나 쇼핑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거 사실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먼저 보셨을 때 비싸네? 그러면 나가고 저렴하네, 합리적이네 하셨을 때 아마 구매를 가장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만데 제품이 이렇습니다 라는 걸 먼저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가격이 좋으면 더 말하지 않더라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가격 이렇게 좋고요, 혜택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혜택, 좋은 혜택이라면 여러 번 강조해 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택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가격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쇼호스들의 방송을 많이 보시게 되면 먼저 인사를 하고 저희 가격과 혜택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많이 시작을 합니다. 가격과 혜택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가격과 혜택이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영향력은 크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고 브랜드가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브랜드가 도대체 뭔데? 내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내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 브랜드 그러니까 이 물을 하나 파는 데 있어서도 저희 물 이번에 좋은 물로 다시 가져왔어요. 지하 안반수를 저희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도 그 안에서 저희 브랜드를 소개해 주는 거죠. 저희 브랜드. 사실 그냥 브랜드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삼성에서 아니면 혹은 대기업에서 가지고 온 제품이라면 믿고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면서 얘기를 시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반 홈쇼핑과 다른 점이 바로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자 단점인 바로 소통인데요. 이 소통을 장점화 주셔야 됩니다. 처음 유입한 분들에게 소통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오프닝을 하고 나서 소통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장점을 소개해 주시고 또 소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야 고객분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많은 소통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통을 하시면서 내 상품에 대해서 매력을 어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걸 간추려 보자면 장점을 소개를 해주시는데 장점을 소개해 주시면서 바로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가실 수 있도록 푸시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혜택이 이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이런 구조로 가져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품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격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혜택까지 함께 더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가져가세요. 이렇게 사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은 어떤 걸 담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는 인사가 중요합니다.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인사, 만약에 지금 대표님들이나 그리고 직접 방송을 하신다면 직접 방송하시는 대표님들의 인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를 하실 때는 최대한 밝게 그리고 또 반기듯이 인사는 최대한
밝고 또 기쁘게 해주면 더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들어오시는 고객들에게 최대한 밝게 인사를 해주시면서 혜택이나 가격을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품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가격과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반대로 조금 어둑하게 좀 더 톤이 다운되어서 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밝게 인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혜택과 가격, 그리고 상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오프닝을 짜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팁들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닝을 할 때 그래서 이 상품을 뭘 파는 건데 이 상품에서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야 고객들이 이 방송이 이런 거 팔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고 계속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결국 핵심 포인트가 뒤로 계속해서 미뤄지게 된다면 고객들은 들어왔다가도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닝에서 상품 소개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주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실 라이브 커머스는 요즘 들어서 오프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쇼 호스트들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오프닝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품에 맞는 컨셉이나 그리고 제품에 맞는 연기를 하시면서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켓을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샤인머스켓에 맞는 옷을 입으시거나 샤인머스켓을 파는데 빨간색 옷을 입는다. 정장을 입는다. 이러면 조금 멀어지겠죠. 연두색 옷을 입는다. 그리고 조금 더 푸릇푸릇한 옷을 입으면 조금 더 보기에도 좋고 그리고 좀 더 매력 있고 통통 튀어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요즘 쇼 호스트들은 꽁트나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조금 낯간지럽겠지만 연기를 하시거나 그리고 나의 장점, 나의 매력을 어필하시는 것도 오프닝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힘주어서 말해야 되는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랜드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요. 저희 국수집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국수는 30년 정통의 국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재료를 올려드립니다. 맛보고 가세요. 어떠세요? 이것과 그러면 저희 국수는요. 30년 전통의 그리고 많은 재료들을 얹어서 푸짐하게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 국수를 사실 저희 할머니가 직접 만드셨습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 따끈따끈한 국수,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국수를 저희 할머니께서 직접 고명 하나하나 직접 손질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나오는 그 온기 그리고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따뜻함을 맛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그 스토리, 그걸 조금 더 극대화시켜 준다면 이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의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브랜드의 이미지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의 이미지를 쌓는 것 또한 내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훨씬 더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브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고 짜보고 생각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입니다. 사실 같은 제품이 있다면 가격 낮은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비싼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비싼 게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값이면 더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커머스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더 많은 것들을 팔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경쟁력을 두어야 되는데요.
내 제품의 가격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해서 짚어주시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홈쇼핑에서 저희 오늘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멘트를 들었을 때 고객들이 이게 진짜 싼 건가? 이게 정말 저렴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우리 제품이 정말 싸고 좋다라는 걸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많은 장점보다는 장점 중에 장점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많은 장점은 직접 써보고 갔을 때 고객들이 느끼게 만들어 주십시오. 장점 중에 장점만 뽑아서 소개시켜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오프닝에서 우리 대표님들의 그 마음을 소통으로 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내 멘트가 활기차거나 그리고 박력 있게 가지 못한다면 고객들의 소통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 나의 팬들이 구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십시오. 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면 그 분들이 나에게 좀 더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셀링 포인트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즉 장점 중에 장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점의 장점을 골라서 3가지에서 4가지를 골라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만 딱 고르셔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게 필요한데요. 좋은 점이 많이 나열될수록 신뢰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소개팅에 나가서 저 이런 거 잘합니다. 이런 거 잘해요. 이런 거 잘하고요.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일까? 라고 한 번쯤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매력에 대해서 이 제품의 매력에 대해서 3가지, 4가지 정도만 딱 요약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상품에 대해서도 연령대 그리고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파악하시고 그 타겟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품을 파는데 이 제품을 파는데 주부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아니면 회사원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아니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주부님의 아들에게 필요한 제품인지 그러한 것들을 잘 보고 멘트를 해주신다면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자를 하나 파는데 의자를 한번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자 방송을 하는데 어머님 이 의자 가져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의자 어머님 쓰시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공부방에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방에 하나씩 마련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집에서 뭐 공부하시거나 커피 마실 때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공부하실 때, 책 읽으실 때 필요하시니까 그때 가져가세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멘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방송을 한다면 그리고 점심시간에 방송을 한다면 누가 많이 들어올까요? 아마 주부님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보시겠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방송을 켜신다면 아마 퇴근을 하시고 가족분들이 보신다거나 아니면 직장인분들이 퇴근을 하시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대별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 주시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상품이 아니라면 진짜 상품이 가지고 있는 셀링 포인트의 하나로서 이 혜택을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상품 이렇게 있는데 요거 여러분 가져가시게 되면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우리 제품이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나은지 그리고 다른 방송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괜찮은지를 혜택에 잡아서 셀링 포인트로 가져가십시오. 우리 방송이 과연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괜찮은지를 비교해서 셀링 포인트로 잡아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를 기다려 주실까요? 그렇게 오래 기다려 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도 효과를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이미지는 단 7초 만에 결정됩니다. 이 사람을 딱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 소개팅을 나가거나 미팅을 나가거나 어디를 봤을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딱 7초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딱 생각을 하거든요.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봤을 때 금방 보고 다른 방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도 효과를 기억하셔서 내가 최대한 매력 있게 상품을 소개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들이 방송을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시는 시간이 6분에서 7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을 늘리고 싶다면 그 안에 최대한 많은 장점을 담아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설득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고객분들이 다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초도 효과에서 고객분들이 빠지게 되는데 고객분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네, 누구누구님 들어오셨는데요. 같이 끝까지 남아서 우리 얘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만의 팬층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라이브 커머스는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층을 구축해서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을 늘려서 같이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시청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내가 방송을 할 때 매력적이게. 그래서 요즘 쇼 호스트들은 이 방송을 할 때 분장을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옷도 화려하게 그리고 예쁘게 꾸미고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다른 방송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이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눈에 시선을 끌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릴게요. 말을 잘하지 못하면 강한 인상을 남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구나 말을 잘해서 매출을 올리면 좋겠지만 말을 하는데도 많은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거나 또 매출을 당기기 위해서는 상품에 맞는 옷을 입거나 상품에 맞는 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개그맨들이 개그 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말로 웃기진 않습니다. 몸개그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분장을 해서 웃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방송을 할 때 꼭 말로써 정확한 PT를 짜서 방송을 하는 우리 대표님들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캐릭터를 구축해서 방송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의 제품이 훨씬 더 개성 있게 보이고 나의 방송이 훨씬 더 다른 방송과 차이를 두고 방송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품에 맞는 옷 입기, 그리고 연기를 하거나, 그리고 앞에 두는 물건들도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전시를 하고 방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증하라. 간증이라는 뜻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간증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용어로서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넣어놨냐면 쇼핑에서도 간증하라라는 걸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쇼핑은 이성적으로 많이 할까요? 감정적으로 많이 할까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쇼핑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송보다 더 실감나게,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훨씬 더 그 제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리고 많이 써보시고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살려서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제품을 써봤는데요. 이 제품 써보니까 진짜 이런 점에서 진짜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필요하시다면 가져가세요. 구매하세요. 라고 나의 직접적인 얘기를 담아서 경험담을 담아서 얘기를 들려준다면 고객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공감 가고 그리고 실용성 있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간증해서 고객들에게 증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품이 어떻게 실용성 있는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 주시고 방송에서 증명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의 설명과 공감을 함께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말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좋은 점이 많고 할 말이 많다 보니까 구구절절 나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선에서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해썹 인증 받았습니다. 해썹 인증이 뭐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제품이 어디에서 인증을 받았고 어디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 뭐 핑크 색깔이고요. 그리고 실버 색깔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를 쓰지 말고 한글로 풀어서 해석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쉽게 들릴 수 있으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고객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정말 모든 걸 알아듣는 게 아니라 30%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 퍼센트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이 전달적인 오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내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고 방송에서 임해서 말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나 이해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천히 중요한 것 앞에서는 천천히 쉬어가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건 쇼호스트 스피치 그리고 또 스피치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 장점 너무 좋습니다. 이거 있습니다가 아니라 저희 장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박자 쉬어서 얘기를 해주면 놀랍게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훨씬 더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장점 앞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데서는 한 번씩 쉬어가 주시고요. 당도가 높습니다. 당도가 13브릭스입니다. 12브릭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훨씬 좋겠지만 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말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구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구점이라는 것은요. 기업이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소구점을 잘 잡아야 결국은 상품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어떤 소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 제품이 더 있어 보이고 내 제품이 훨씬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소구점, 쉽게 말하면 왜 사야 하는지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한테 전혀 필요 없는 제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을 갔을 때 전혀 내가 사야 되지 않는 필요 없는 제품임에도 누군가의 말에 설득되거나 그리고 어떤 판넷을 보고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산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왜 사야 하는지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내 물건을 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나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소구점을 어떻게 잡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소구라고 있습니다. PT나 또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감성 소구, 이성 소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감성 소구와 이성 소구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소구는 나의 이야기하는 말에 대해서 생기나 그리고 흥미를 불어넣고요.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고객에게 100마디의 말보다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겁니다. 두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는 몸에 안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마음에 와닿을까요? 아니면 지금 개그맨 이주일님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경험담처럼 담배 맛있습니까? 독약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진솔되고 이 감정이 담긴 이 멘트가 오히려 더 와닿으시나요? 아마도 후자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담아봤습니다. 그것처럼 나에게 그 상대방의 감성을 건드려서 조금 더 마음을 닫혀있는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물을 사실 우리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찾는 거,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필요한 거, 인체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을 제가 조금 더 특별하게 가져왔습니다. 바로 지하 안반수에서 가져왔는데, 지하 안반수 제가 직접 다녀와서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매번 지하 안반수 아침마다 다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조금 더 감정적으로 바꿔놓는 기술, 바로 감성소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했다면 이제 상대방에게 조금 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성소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소구는 바로 고객은 나에게 필요한 이익이 있을 때 구매를 합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데 굳이 구매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나에게 필요한 이익이 있을 때 구매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이성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성적인 소구, 오늘 상품 너무 좋습니다. 오늘 상품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혜택 너무 좋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부담은 주지 감정 소구와 이성 소구를 잘 섞어서 쓰셔야 이 부담스러움을 최대한 줄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이성 소구로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상식선을 깨주는 게 고객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객의 상식은 어디까지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구마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이어트로 다들 다이어트 하실 때 고구마 다들 먹고 계시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네, 아니요로 다들 대답하시겠죠? 이렇게 고객들이 납득이 갈 수밖에 없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구마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음식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고구마 꼭 드셔야 되죠? 고구마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고구마가 아니라 진짜 더 좋은 고구마, 바로 해남에서 직접 가져온 고구마를 드신다면 여러분 다이어트, 건강 더 챙기실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오늘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여러분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의 질문이나 나의 멘트를 들었을 때 납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질문을 하거나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내 말을 들었을 때 아, 고구마 몸에 좋지. 아, 고구마 다이어트 할 때 먹어야 되지. 아, 고구마 그런데 해남에서 가져왔고 가격까지 괜찮다고? 그러면 나는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감정적으로 여셨다면 이제 상대방의 이제 지갑을 여실 수 있도록 이성소구를 잘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정소구와 그리고 이성소구를 잘 활용을 하셔야 상품을 잘 파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소구만 계속해서 저희 제품 이렇게 좋으니까 계속 사가세요. 이렇게 하면 고객들은 부담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희 제품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정말 노력해서 준비했으니까 가져가 보세요. 라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하고 감정 소구를 함께 잘 섞어서 이용을 한다면 상대방은 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성 소구와 이성 소구를 잘 섞어서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걸 더 강조를 해주시면 좋냐면 제품의 품질이나
할인율, 경제성, 그리고 성능, 뭐 혜택, 라이브 특가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 주신다면 고객들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또 결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면서 이성소구를 잡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